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전이니까 미리 크리스마스 그러세요. 네, 미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간밤에 비가 오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온이 갑자기 이제 내려가는데 이럴 때 이제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네. 그래서 열심으로 건강한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과 영을 주셔서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서 1장 27절의 앞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을 조금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생활하라를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앞에 이렇게 숫자가 하나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네, 없는 분은 없고 거의 요즘 성경에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이 숫자대로 아래를 이렇게 보시면 풋노트라고 그러는데, 여기 아래를 따라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세요? 그 보이십니까? 네, 아이고 할렐루야. 또는 시민 노릇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그냥 써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중에 이렇게 때로는 이 풋노트가 이렇게 써 있을 때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알아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바꾸면, 이 생활하라를 이 시민 노릇으로 바꾸면 이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하라, 뭐 이렇게 쓰여지기도 합니다. 이 시민 노릇, 그러니까 생활하라고 쓰여진 이 헬라어의 폴리데스다이는 정치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라고 하면 인식이 어떠세요? 조금 부정적으로, 우리가 좀 안 좋은 쪽으로 인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궁금합니다. 사실 정치는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죠? 정치는 뭐 국가가 또 사회가 이루는데, 또 우리 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정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치는 뭐죠? 바를 정해 다스릴 치라고 그래서 바르게 다스리라는 아주 좋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면서 바르게 정치를 펴면 그게 이제 좋은 뜻으로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어떤 자신들의 공동체의 이속과 자기의 이익 때문에 또 이를 잘못 악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이제 정치질을 하는 정치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바른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복음에 합당한 정치를 펼치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도 바른 정치가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서도 바른 정치가 필요하고, 우리 공동체에서도 바른 정치가 필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복음에 합당한 정치를 해 나가라,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하여라, 이렇게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썼을까? 빌립보서 3장 20절을 좀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되고 여기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정치하고 시민 노릇 하라는 것이 이 지금 3장 20절의 하늘의 시민권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여기도 생활하라는 데 쓰인 단어가 폴리데오마인데 정치를 뜻하고 앞의 말씀과 좀 비슷한 뜻을 가리키게 됩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뭐 한 3, 40년 전인가요? 우리나라도 조금 어려웠던 시절에 이제 아메리카 드림, 그죠? 해외로 이제 꿈을 꾸면서 미국 같은 곳을 가서 이제 이민을 가는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이모부 내외도 가셨는데 많이 고생하셨죠. 뭐 슈퍼마켓도 했는데 하필이면 그 슈퍼마켓이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쫄딱 망하시고, 그다음에 또 세탁소도 하셨는데 망하시고, 그래갖고 아주 어렵게 사셨는데, 특히 어려운 거는 당시에 시민권은 말할 것도 없고 영주권도 참 따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게 시민권 영주권을 따려면 세금도 좀 잘 내야 되고, 또 나라에 공헌도 해야 되고, 때마다 어떤 시험에 통과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이국 땅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참 서럽고 힘들었습니다. 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발각이 되면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본인의 나라로 다시 추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서 살았던 그런 한국인들도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시민권은 대단한 파워가 있죠. 평양에 이제 두 여성이 취재를 하러 갔어요, 기자가. 근데 이제 어떤 그 엄격한 잣대 안에서 기준 안에서 이제 취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넘어서는 자신들이 그냥 우발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던 취재 때문에 그 이제 그 공안들한테 잡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억류되니까 어때요? 그 당시 그 두 여성들을 이제 시민권자였죠. 근데 한 명은 아마 아시아계 또 한국계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다 미국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당시에 누가 출동했을까요? 미국의 대통령이 출동을 해서 그 두 명 때문에 가서 석방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현역 대통령이 간 그 사건이 이슈가 되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한번 그렇게 보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시민권 때문에 미국은 아직도 그 영주권, 그러니까 시민권도 안 되는 그 영주권이라도 따려고 변호사도 고용하고 백방으로 그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자국민들을 잘 챙길 때 어떤 자국의 어떤 나라에 대한 긍지가 있는 거죠. 저희 지금 처남, 그러니까 잘 안 불러갖고 어색한데 입에 잘 안 붙었는데 처남은 지금 뉴질랜드에 가 있는데 레스토랑에 취직해서 이제 잘 지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뉴질랜드에 영주권이 나왔다고 엄청 기뻐하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뭐 그 워킹 비자를 받아갖고 혼자 이제 막 끙끙 앓고 있었는데 그게 안 나오면 이제 다시 한국에 나와야 되는데 다행히 연장하다가 나와서 이제 기뻐하는데 그게 원래는 뉴질랜드에서 잘 안 준대요. 근데 뭐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한시적으로 영주권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드나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도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주권도 이런데 시민권은 하물며 더 좋겠죠. 사도 바울이 오늘 3장 20절과 1장 27절을 통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러면서 왜 이렇게 시민권을 강조했는가? 빌립보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 이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정치적인 생활을 하라, 시민 특권을 가지고 있어라 이러면 너무나 이 개념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게 어떠한 개념이구나라는 것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빌립보 도시의 이 탄생 배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 성령 기도에 말씀을 전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했는데 마게도니아 유럽 땅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이 빌립보인데 사실 이 빌립보는 아주 야만스러운 도시였습니다. 첫째는 필립 2세, 필리포스 2세인데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이 빌립보를 점령한 뒤에 이 도시를 바꿔보려고 했어요. 어떤 야만스러움에서 아주 좀 아주 젠틀한, 그죠? 아주 바른 나라로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었는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때는 안 되고 아들인 알렉산더 때 좀 노력을 해서 되나 그랬는데 알렉산더 때도 안 돼요. 그러다가 로마랑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나라를 빼앗아요. 그리고 이 지역을 로마도 이 지정학적 위치, 아주 중요한 위치 때문에 빌립보를 한번 탈바꿈해보자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아주 이 야만스럽고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습성이 커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든 노력과 전략을 짜서 작전 끝에 한 가지 지혜를 내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바로 로마 당시의 퇴역 장군들 그리고 군인들을 이쪽으로 대거 이주시키게 됩니다. 저희 성도님 중에도 뭐 군인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겠죠. 찾아보면 이 군인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어떤 나라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질서, 기강 이런 건 이제 기가 막히게 잘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창 중에 그 아버지가 군인 뭐 이런 별 다신 분이 있으면 아침마다 아주 그냥 구호를 외치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아주 불호령이 떨어지고 그랬대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기강을 잘 잡는 거죠. 그러면서 대거 이주를 시키고 어떤 합의를 거치는데 이 로마의 식민지 정책 중에는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황제가 그 지역에 총독을 직접 파견을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이제 총독이 임명돼서 가는 거죠. 그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였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유대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역은 주로 아주 험하고 이 주민들이 까탈스러워요. 그래갖고 여기를 잘 가고 싶질 않아요. 황제가 임명을 해도 총독들이 꺼려합니다. 그래서 여길 가면 마치 어떤 좌천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또 하나는 뭐냐면 원로 회의에서 공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여기는 어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여기가 과연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가, 그냥 콜로니라고 그러죠. 그곳이 되는가를 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도덕 윤리적으로 부합되는가 이 도시가, 또 경제적 상황에 맞는가, 그다음에 군사적 질서가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로마의 정신과 가치가 잘 부여되어 있는가. 근데 그것만 통과되면 여러 그 식민지들 중에 정식적인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특권 지역으로 공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긍지와 자부심은 말할 게 없어요. 왜? 우리는 지금 식민지에서 로마 제국의 시민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로마한테 찾아가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제국의 속국 식민지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지역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럴 정도로 로마의 이 지위는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사실 한 1,300, 400km, 그냥 인천이랑 부산이랑 연결하면 한 500km 좀 안 되겠죠. 450km 되면 한 3배 거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그렇게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철학과 정치를 지닌 최고의 리틀 로마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 합의를 거친 많은 퇴역 장성과 군인들이 이 시민권을 쟁취하고 제국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하늘의 시민권이 준다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너무나 이 빌립보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미국 시민권을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그 위세와 대접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뭐 미국 시민권은 아니지만 당시 제가 미국에 한국 시민으로 갔는데 이제 외할머니를 만나러 한 중학생 때였을까 갔는데, 뭐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35년 전이죠. 갔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Are you Japanese? 그죠? 뭐 Chinese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냐는 얘기는 안 하고 너 일본인이냐, 중국인이냐만 물어요. 그죠? 한국은 그때 당시에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대한민국의 위상이 대단해졌죠. 국력이 신장대에서 떵떵거릴 수도 있고, 한국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아서 한국의 여권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 가시면 한국 여권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다른 데다 내다 팔면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여권을 노리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반대로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검사를 많이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못 산다고 하는 나라들은 아주 세세하게 검사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넘어갈 때, 이스라엘은 아주 테러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가방을 뭐 아주 뒤집니다. 그죠? 노트북도 막 꺼내서 뒤지고 뭐가 들어갔냐 막 세세하게 물어보고 아주 귀찮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그 이제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철저하게 검사를 할 거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이제 검시관이 이렇게 여권을 보더니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물론 영어로 했겠죠. 그러더니 갑자기 의자에서 딱 내려요. 그래서 뭔가 큰일이 있구나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이렇게 모아요. 그러더니 말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강남 스타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갔을 때 싸이가 강남 스타일이 전국적으로 인기가 전 세계적이죠.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을 때라 이걸 치면서 너 이거 칠 줄 아냐고. 그래서 줄지에 우리 인들 3명이 이걸 쳤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러고 그냥 통과됐어요. 그럴 정도로 한국이 대단한 나라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대한민국이 된 것을 정말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력이 어떤 절정인 나라들은요, 여러 가지 특권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어떤 세금과 의료 혜택과 연금과 뭐 대학교 학비, 대출, 그러니까 이 높은 가치를 지닌 국력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어때요?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은 어디의 시민권자인가? 그죠?
우리가 어디의 시민권자죠?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우리가 별로 감흥이 없잖아요, 그죠? 이것은 너무 긍지도 없고 감동도 없는데 우리가 하늘의 정말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20대 미국 유학을 갔는데 LA에서 하루는 동족 2명이 막 머리끄덩이를 싸고 상투를 쥐고 막 싸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막 싸우니까 백인들은 신기해서 옆에서 박수를 치면서 싸움을 부추기고 원더풀 이러면서 싸움을 부추기고 있고. 근데 안창호 선생님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들어가고 한국말로 이제 왜 싸우냐고, 우리 동료 동포인 것 같은데, 그래갖고 자초정을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이 인삼 장사꾼인데 자기 구역이라고 서로 내 구역에서 왜 장사를 하냐고 따지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국인들은 뭐 제가 3, 4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때 당시는 어떻겠어요? 뭐 중국인들, 동남아 사람들, 뭐 스페인이지, 멕시코, 미국 할 거 없이 다 멸시를 받으면서 아주 하대를 받는 게 누구였냐면 우리나라 민족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왜 먼 곳까지 와서 우리끼리 이러고만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안창호 선생님이 내가 공부를 하러 왔지만 조국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 학교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부터 작업복을 입고 동포의 집이라는 곳은 다 찾아다니면서 문안하고 인사하고 페인트 칠하고 커튼 달아주고 잔디 깎고 뭐 허드렛 일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LA에 있는 동포들이 서로 도와주고 섬기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한인 사회가 좀 바뀌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느 날 이 한인이 모여 살던 동네에 백인 부자가 왔는데 한인들이 와서 늘 지저분하게 너저분하게 사는 게 이 사람은 못마땅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보니까 삶이 달라진 것 같고 행동 거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지목해요? 이 안창호 선생님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죠. 당신 도대체 누군데 이럽니까? 그랬더니 28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까지 오고 뭐 이러이러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돼서 이렇게 도망 나오고 뭐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백지수표책을 건네주면서 당신이 민족운동을 하는데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안창호 선생님이 민족운동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재정후원자로 그 사람이 열심으로 물신양면 도왔다는 그런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창호 선생님이 남긴 글이 하나 있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소에게 무엇을 먹일까 하는 토론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소를 굶겨 죽였습니다. 백의 이론보다 천의 웅변보다 만의 회의보다 풀 한 짐 베어다가 쇠죽 쑤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일꾼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권, 정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당시에 독립운동 투쟁을 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뒤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어떤 역할과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죠? 이 숭익교회가 105년 동안 여기에 든든히 세워지기까지 뒤에서 물신양면으로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땀 흘렸던 여러 성도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운동, 어떤 뭐 시민권자 이러면 막 거창한 걸 얘기하지만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인물의 중요한 그러한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막 세력을 모으고 운동을 하고 걸기대회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의 일과 속에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하늘의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고 닮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가치를 두라고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시민 특권으로 생활하라는 것이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시민,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 또 가정들, 또 자녀들, 부모님, 뭐 사업장, 정말 그 하나하나의 작은 일들이 가치 있는 삶의 과정 속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살 때 그 안에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며 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담대하게 거룩하게 성령 충만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오늘 하루를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